자, 오늘은 확률의 뜻과 성질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요. 확률에서는 1번 확률의 정의. 확률은 수학적 확률, 통계적 확률, 기하적 확률, 우리 이렇게 세 가지 정의가 있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수학적 확률부터 봅니다. 수학적 확률은 집합이론, 집합론으로 정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용어의 정의를 좀 여러분이 알아줘야 되는데, 집합이론을 통한 수학적 확률의 정의를 좀 알아줘야 된다고요. 자, 여기서 표본 공간, 보통 S라고 표현해요. 근원 사건, 합사건, 곱사건, 여사건, 배반사건 또는 시행, 뭐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근데 다른 것들은 뭐 풀다 보면 저절로 그 감각을 익히게 될 텐데, 여러분이 의도적으로 기억해 줘야 될 건 이렇게 세 가지 용어의 정의야. 표본 공간은 뭔지, 합사건은 뭔지, 여사건은 뭔지, 배반사건은 뭔지. 예를 들어 선생님이 설명을 해보면, 주사위를 던져요. 그럼 주사위를 던지는 시행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사건이 몇 가지가 될까, 우수야? 6가지가 되겠지. 그래서 그 6가지 사건을 다 모아놓은 걸 표본 공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표본 공간이 어려운 문제는 어떤 게 나오냐면, 자, 주사위 2개를 던지면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와? 36개가 나오지. 그지? 그런데 주머니 안에 1부터 6까지의 공이 있어요. 근데 거기서 2개의 공을 동시에 꺼내는 거예요. 그럼 표본 공간이 몇 개가 나오게? 하나씩 2번을 꺼내. 첫 번째 하나 뽑고 두 번째 뽑고. 그럼 표본 공간의 개수가 몇 개가 될까? 주머니 안에 1부터 6까지의 공이 있는데, 하나 꺼내서 보고 안 넣어. 그리고 또 하나 꺼내서 보는 거야. 몇 가지? 그렇지. 첫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6개. 두 번째 나올 수 있는 건 5개. 표본 공간의 원수가 30가지가 되는 거다. 이번에는요, 2개를 한꺼번에 꺼내냐? 2개를 동시에 꺼내는 거야. 몇 개? 62가 되겠지. 6개 중에 2개를 한꺼번에 꺼내는 가지수. 15가지가 돼요. 그래서 1부터 6까지의 수를 갖고 2개의 숫자를 꼽는 방법이 이렇게 3가지 표본 공간이 나올 수가 있다고. 근데 이게 이쪽 파트에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나중에 통계 파트에서 중요합니다. 이산확률 분포 우리 방학 때 배웠잖아. 이산확률 분포표를 만들 때 표본 공간의 원소의 개수를 따져줘야 된다고, 확률을 구하려면. 자, 근데 이러한, 아무튼 이런 표본 공간에 관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자, 이러한 시행에서 짝수가 나오는 사건을 A라고 하자. 그럼 짝수가 나오는 사건은요, 2하고 4하고 6이 있는 거잖아. 그죠? 그랬을 때 얘와 여사건은 뭘까? A의 여사건. A의 여사건은요, 이렇게 표기하고요. A가 아닌 사건에 뭐 있냐? 그건 135가 되겠지. 이런 걸 A의 여사건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A와 배반인 사건. A의 배반 사건은요, 얘랑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을 배반 사건이라고 정의를 하지. A랑 겹치는 게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1이 나온다,
3이 나온다. 5가 나온다. 1 또는 3이 나온다. 1 또는 5가 나온다. 3 또는 5가 나온다. 홀수가 나온다. 6 이상이 나온다. 얘네들은요, 얘랑 겹치는 게 없는 A와 배반인 사건이고요. 이 배반인 사건은요, 여사건의 부문집합의 모임이 되는 성질이 있죠. 요 정도까지 알고 있어야 된다고. 여사건이 뭔지, 배반 사건이 뭔지, 표본 공간이 뭔지는 좀 여러분이 신경 써서 알고 있어야 돼. 자, 이럴 때 수학적 확률,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은요, 이렇게 정의하죠. NS분의 NA. 지금 NS는 얼마야? 6. NA는 3. 그래서 PA를 구하여라. 주사위를 던져 짝수가 나올 확률은 이렇게 정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론적인 얘기를 뭐 대학교 가서 배우면 이거 막 복잡하게 더 배우는데, 일단 여러분은요, 요거 세 가지하고 이렇게 구한다면 알고 있으면 되고요. 때로는 이 표본 공간이나 사건을 집합으로 표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우리가 다루게 돼요. 뒤에 가서 뭐 원순열, 중복순열, 갓순열, 중복조합 이런 것들은요, 그 사건을 이렇게 집합으로 표현하는 게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뒤에서는 전체 경우의 수분에 사건 A의 경우의 수. 그래서 이걸 구하는데, 이걸 구하는 게 우리 앞쪽에서 다 배웠던 거죠. 또는 1학년 말에 배웠다고. 표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 3개, 뭐 수렴도를 이용해서 경우의 수 3개, 순열, 조합을 통해서 경우의 수 3개 문제를 이렇게 나오게 된답니다. 그래서 아무튼 경우의 수 세는 거 우리 앞단에서 다 공부를 했고요. 이걸 이 그릇에 담아서 여러분이 잘 문제를 풀어주면 되겠어요. 자, 오늘은 특별한 영어 빼고는요, 선생님 대표 문제를 풀고 끝낼 테니까 여러분 시간 얼마 안 되지만 좀 이쪽을 좀 수련을 열심히 한 분들은 오늘 이걸 다 푸는 게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최대한 마무리하고요. 다음 주에 테스트 봐주시도록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당분간은 테스트가 없겠죠? 테스트 없이 트레이닝. 아니야, 트레이닝 하면서 선생님 테스트를 볼 거야. 뭐 RPM으로 공부 끝내고 트레이닝 한번 하고, 센하고 RPM 합쳐서 트레이닝하고, 그리고 또 테스트 한번 보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4월 달은요, 우리가 봤던 교재들을 다시 볼 거고요. 얼른 오세요. 자, 우리가 봤던 교재들을 다시 보는 게 기본이 될 거고요. 그거 외에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문제 몇 번 보냐? 254번 볼까요? 254번에 보면 강면에 3, 5, 6, 7, 8, 11 적힌 정육면체를 던지는 시행이래요. 그럼 얘는 표본 공간이 3, 5, 6, 7, 8, 11인 거야. 근데 사건 A가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네. 그럼 사건 A는 3하고 6이 되겠네. 사건 B는 뭡니까? 짝수가 나오는 사건. 6하고 8밖에 없구만. 자, 사건 C는 소수가 나오는 사건. 3, 5, 7, 11.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럴 때 서로 배반인 사건을 찾으래요. 그러면 여러분이 얘네들이 배반인지를 보기 위해서 교집합을 구해보면 있잖아. 배반 아니야, 그죠? A, B는 배반 아니네요. 자, B하고 C의 교집합을 구해보니까 B하고 C의 교집합이 공집합이 되니까 B하고 C가 배반이 되는 거네. 물론 C하고 A하고 살펴야지. 그래서 C하고 A하고의 교집합을 구해보니까 뭐가 있니? 3이 있네, 그치? 3. 그래서 얘도 배반이 아니게 되겠다. 그래서
배반인 건 B하고 C가 배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 거지. 예, 이 정도로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수학적 확률 구하는 문제 보도록 합시다. 258번. 자, 258번 보니까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질 때 나오는 두 눈의 수의 차가 2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어떻게 구할까? 주사위 두 개를 던지면 선생님이 이렇게 표를 그려주기를요 추천을 드렸죠. 표를 이렇게 그려주는 거야. 자, 첫 번째의 눈이 1, 2, 3, 4, 5, 6일 때, 두 번째의 눈이 1, 2, 3, 4, 5, 6일 때, 두 눈의 차를 적어보는 거죠. 같은 숫자가 나오면 차가 0이고, 여기는 차가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1이 되는 거지, 차가. 차는 음수 안 나와. 빼기가 아니라 큰 거에서 작은 걸 빼는 거죠. 여기는 2가 나오고, 여기도 2가 나오고. 그래서 2 이하가 나오는 경우는 이렇게 되겠다. 그죠? 그래서 이걸 세보면 전체 36가지 중에 24가지가 되니까 확률은 3분의 2가 된다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예. 자, 그 다음에 순열을 이용한 확률 나와 있네요. 263번. 263번은요, 순열을 이용한 확률이에요. 서로 다른 소설책이 두 권이 있어. 소설 2개, 시집이 3개가 있네요. 얘네들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을 때 양 끝에 시집이 올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네들을 책꽂이에 일렬로 꽂는 방법은요 5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그죠? 그런데 양 끝에 시집이 오려면 양 끝에 요 시집 중에 2개를 뽑아서 넣으니까 3개 중에 2개를 뽑아서 양 끝에 줄을 세워야 되겠지. 그죠? 그런 다음에 여기 하나 남은 거랑 얘네 둘이랑 3개를 줄을 세우면 양 끝에 시집을 세울 확률이 나오는 거지. 그래서 우리 앞에서 배운 걸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물론 1학년 때 배운 것도 섞여 있죠. 순열을 이용한 확률은요. 자, 다음 페이지 가보면은요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이 있네요. 원순열을 이용한 확률. 자, 269번. 남학생 3명하고 여학생 3명이 있어요. 남학생이 3명이 있고 여학생도 3명이 있습니다. 얘네 6명을요 원탁에 앉힌대.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가 되는 거야? 정우가 전체 경우의 수는 6명 원탁에 앉히기? 5팩토리얼. 1 곱하기 5팩토리얼이라고 해도 되겠죠. 한 명 기준 잡고 앉히게. 그랬을 때 얘네가 번갈아 앉을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번갈아 앉으려면 남자애를 이렇게 앉히는 거지. 그럼 남자 3명을 원탁에 일단 앉히는 방법은 1 곱하기 2팩토리얼이 되는 거지. 원탁에 앉히는 거니까. 그런 다음에 누군가가 앉아있으니까 여자 3명을 여기다 앉혀야 번갈아 앉히고 그렇게 앉히는 방법은 그냥 3팩토리얼이 되겠다. 그 앞에서 배운 걸 그냥 풀어주는 거야 이렇게. 앞에서 배운 내용을 이용해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73번으로 가보죠. 273번은요 뭘 풀라고 돼 있어요? 중복 순열 문제네요. 1, 2, 4를 이용해서 몇 자리 숫자를 만든대요? 4자리 자연수를 만든대요. 그럼 여기 쓸 수 있는 거 3개다. 여기도 3개다. 여기도 3개다. 여기도 3개다 해서 전체 경우의 수는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거잖아.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될 확률? 4,000보다 큰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4,000보다 크다면 무조건 여기 4가 들어가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들어가도 되지. 그럼 4,000보다 클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 4 넣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그래서 이렇게 구해주시면 중복순열을 이용해서 확률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다. 예. 그 다음에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푸는 문제가 되겠죠.
278번. 자, 278번 문제 보니까 알파고 A, L, P, H, H, O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여 7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하는데 그럼 전체 경우의 수는요 7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이야. 왜 2팩토리얼이야? 같은 문자가 이렇게 두 개가 있으니까. 그런데 모음끼리 이웃할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이웃한다 그러면 묶어서 하나, 둘, 셋, 넷, 5개 줄 세우고 얘네를 또 줄 세우는 방법을 곱해야지. 얘네들끼리. 그럼 얘네 셋을 줄 세우는 방법은 3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문자가 두 개니까 2팩토리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배운 순열 내용으로 우리 이렇게 확률을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예, 순열 연습이라 확률, 순열 조합까지만 시험 범위인 사람들도 여기까지 공부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뒤로 넘겨보면요. 조합을 이용한 확률이 나와 있죠. 자, 조합은 이용할 확률 284번. 자, 아이스박스 안에 콜라 캔이 4개가 있대. 사이다 캔은 5개가 있어. 자, 여기서 3개의 캔을 동시에 꺼낸대. 그러면 여기서 3개를 꺼내는 가지수는요. 우리 9C4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 다음에 콜라가 2개, 사이다 1개 나올 확률을 구하네. 콜라는 2개, 사이다는 하나 나올 확률.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지. 조합을 이용해서 그냥. 예, 그래요. 자, 이렇게 연습하시면 되겠네요.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1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이거 풀고 문제들도 좀 풀어주시도록 합니다. 한 2문제 정도는 다 풀고 집에 가서 마무리하는 걸 목표로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3문제 정도 풀 수도 있을 거야. 자, 여기까지가 수학적 확률의 정의였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두 번째 확률의 정의, 두 번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통계적 확률은 선생님이 이런 얘기를 했지. 세계 각국마다 남아 출생률이 다르다고. 여자가 더 많이 태어나는 나라도 있대요. 보통은 남자가 더 많이 태어납니다. 예, 그런데 자, 작년에 태어난 제주도에서 태어난 아기가 남자일 확률은 얼마일까요? 2분의 1은 절대 아니야. 어떻게 해봐야 돼? 조사를 해봐야지. 작년에 출생 신고를 한 애들 중에서 남아의 비율을요 우리가 직접 구해봐야지, 그죠? 예, 그럴 때 얘가 통계적 확률을 구한다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자, 어떤 선수를요 프로야구단에서 스카웃을 하려고 그래. 그랬더니 구단주가 야, 걔 타율이 얼만데? 걔가 안타 칠 확률이 얼만데?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해야 돼? 선수 개개인마다 안타 칠 확률이 다 다르잖아요. 그걸 우린 타율이라고 표현을 하죠. 어떤 타자가 안타 칠 확률을 우린 타율이라고 얘기한다고. 그래서 작년에 얘가 타석에 들어섰는데 그때 안타 친 횟수의 비율을 구한 걸 통계적 확률을 제시를 해야지. 그게 얘가 안타를 칠 확률이 되는 거야. 타율은 통계적 확률이 되는 겁니다. 승률도 통계적 확률이 되는 거야. 승률도. 예, 우리는 보통 통계적 확률을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큰 수의 법칙 비슷하게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분의 r이라는 값을 봐요. 이게 통계적 확률에 n이 무한대로 갈 때의 값이야. 자, 어떤 주사위를 아주 정교하게 밀도도 똑같이 그래서 잘 만들었어. 1부터 6까지 나와요. 그러면 얘를 갖다 수만 번 던졌을 때 1이 나올 확률이 어떻게 될까? 수학적 확률 6분의 1에 점점 가까워지겠지. 예? 통계적 확률은요. n이 무한히 클 때 수학적 확률에 가까워지는 성질이 있겠습니다. 예, 이런 성질을 녹여서 만든 문제가요. 290번이 되겠네요.
자, 290번 문제를 보면 290번은 자, 주머니 속에 흰 구슬이 2개가 있어요. 하얀 구슬 2개. 그 다음에 파란 구슬이 3개. 그 다음에 검은 구슬이 N개 있는데 여기서 임의로 1개의 구슬을 꺼내 색으로 확인하고 다시 넣는 시행을 여러 번 반복해서 통계적 확률을 구해봤대요. 그런데 이게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n이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안 되겠다. 자, 여러 번 반복했더니 이 확률이 8분의 1이 나왔다. 근데 흰 공이 나오는 확률이 8분의 1이 됐대요. 그러면 검은 공의 개수는 몇 개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 이 말은요, 통계적 확률을 구해봤더니 8분의 1이 나왔어. 근데 얘가 여러 번 반복했다는 걸 n이 무한대로 갔다가 정도로 받아들여서 통계적 확률을 수학적 확률로 이렇게 녹여낸 문제가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흰 공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돼요? n 더하기 5분의 2 아니야. 그지? n 더하기 5분의 2가 흰 공이 나올 확률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n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자, 8분의 1은 16분의 2하고 같으니까 얘네들이 같으려면 n은 11. 검은 공의 개수는 11개면 흰 공이 나올 확률이 8분의 1이 되겠다. 예. 통계적 확률로 수학적 확률을 만들어준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른 문제들 문제 잘 읽어보면서 풀어보면 될 거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기하적 확률이에요. 기하적 확률. 세 번째. 기하적 확률은 뭘까요? 기하적 확률은 길이비나 넓이비를 이용한 확률. 길이비나 넓이비를 이용해서 정의한 확률을 기하적 확률이라고 얘기를 하네요. 자, 선생님 방학 때 수업할 때는 295번을 풀었던 기억이 나. 그래서 오늘은요 298번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풀었었던 것 같기도 하고. 내가 방학 때 298번 풀었니? 기억이 안 나나? 네, 298번. 자, 298번을 보면 기하적 확률 문제인데요. 길이비를 이용한 확률 문제죠. A 값이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만 주어진다네요. A 값이요 마이너스 5부터 4까지만 주어진 거야. 그럴 때 거기 있는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ax 플러스 6a는 0이 실근 가질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얘가 실근을 가지려면 어떻게 돼? 판별식 4분의 1 얘를 반으로 잘라서 제곱한 4a제곱 마이너스 6a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실근을 갖는 거지요. 예, 그럼 얘를 2a로 묶어주면 a, 2a 마이너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니까 얘는 a는 2분의 3보다 크거나 같다. 또는 a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렇게 되면 실근을 가진 거야. 그럼 이렇게 된 확률은요. 이것 분의 이거가 되는 거지. 야, 이 길이가 얼마니? 이 길이가 4에서 마이너스 5를 빼니까 9가 되는 거야. 요 길이는 얼마인데? 5 더하기 이 길이는 얼마인데? 2분의 8에서 2분의 3을 빼니까 2분의 5가 돼서 9분의 5 더하기 2분의 5가 이 확률이라고요. 길이비로 확률을 구한 겁니다. 예. 그럼 위아래 2를 곱하면 18분의 15가요. 실근을 가질 확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길이비나 넓이비를 이용해서 구한 확률을요. 예. 3으로 약분해야 되는구나. 6분의 얘가 기하적 확률이라고 정의를 하는 거네요. 예. 자, 요거 다음에는요. 수학 확률의 성질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떤 사건의 확률을 구할 때 1번 PS는 1이다. PS라는 사건은요. 우리가 전사건이라고도 부르고요. 보통 전사건이라고 불러요.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 예. 민희가 이번 중간고사에서 2등급 이상의 확률 1이지 그지 민아? 반드시 일어날 사건의 확률이니까 그렇지? 자, 수학적으로 반드시 일어날 사건은요 이렇게 정의하죠. 주사위를 던져서 6 이하의 눈이 나올 확률 무조건 6 이하가 나오지 그지? 그래서 그런 사건의 확률은 1이 되겠네요. 자, 반면에 일어날 수 없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불러요. 공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이 되는 거다. 자, 공사건은요 나올 수 없는 사건이에요. 주사위를 던져 7 이상이 나올 사건의 확률. 7 이상은 절대로 나올 수 없잖아. 그런 확률은 0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확률을 구하면 어떤 사건의 확률은요 반드시 0하고 1 사이가 나와야 돼. 어떤 한 가지 사건의 확률을 구했는데 답이 3분의 5가 나왔어. 잘못 구한 거야. 새로 구해야 돼. 어떤 확률을 구했는데 이 확률이 0하고 1 값을 벗어날 수 없겠습니다. 자, 그걸 이용해서 푸는 문제가 거기 몇 번이냐? 299번. 자, 299번에 보면요. 299번에 자, 표본 공간을 S,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 사건을 공사건이라고 할 때 A, B에 대해서 기억 PS 더하기 P 공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다. 맞지? 얘는 1이고 얘는 0이니까 1이 되는 게 맞겠죠? 예. 그 다음에 N은 어떤 합사건의 확률을 구했는데 그 확률은 0하고 1 사이가 나옵니다. 맞다고요. 어떤 사건의 확률은 항상 0하고 1 사이가 나와. 자, T는 PS보다 PA 더하기 PB가 더 크거나 같다. PS는 1이잖아. 어떤 두 사건의 확률을 더하면 무조건 1보다 크거나 같대. 아닐 수도 있죠. A라는 사건이 주사위를 던져 짝수 나오는 사건. B는 3의 배수 나오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성립하지 않죠? 어떤 확률의 합이 반드시 1보다 크지는 않아요. 두 개를 더했다고 해서.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네요. 자, 그런 다음에 뒤쪽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두 번째 확률의 덧셈 정리라는 게 나옵니다. 확률의 덧셈 정리는 1번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기. 합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걸요 우리 덧셈 정리라고 불러. 야, 우리 이 확률은 집합 이론으로 정의가 되어 있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집합에서 이런 식이 있죠. A와 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집합 A의 원소의 개수, 집합 B의 원소의 개수 빼기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다. 이런 게 있었잖아. 그치? 얘를요 확률로 바꿔주면 PA 합되면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하기 요걸 덧셈 정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가 그냥 PA 더하기 PB로 구해도 될 때가 있어. 수연아 언제? 언제? 여러분이 공부를 성실히 하는 건 좋은데 선생님이 계속 강조하는 건 뭐냐면요. 잘 마무리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하면서. 머릿속에 자꾸 마무리를 해줘야 돼. 이렇게. 이게 우리 메모리가요. 완전히 휘발성 메모리예요. 옛날에 컴퓨터 공부할 때 휘발성 메모리, 비휘발성 메모리 공부했지? 안 했나? 야, 컴퓨터 우리 작업할 때 여기 램은요 휘발성 메모리예요. 이걸 저장 공간에 저장을 하지 않으면 이게 중간에 이게 컴퓨터가 꺼지면 없어져 버린다고, 날아가 버린다고 얘가.
그래서 선생님이 옛날에 문서 작업할 때는요 계속 Alt S를 눌러가면서 문서 작업을 했어. 레포트를 2시간을 쳐놨는데 컴퓨터가 렉이 발생을 해서 얘를 재부팅하잖아? 그럼 2시간 작업한 게 다 날라간 거 없어. 휘발돼 버렸다. 그래서 램은요, 컴퓨터의 램이라는 공간은요 휘발성 메모리라고 합니다. 근데 니네 머릿속에 있는 메모리가 굉장히 강력한 휘발성 메모리죠. 자고 일어나면 없어진다니까. 그래서 그거를요 주기억 장치로 이동을 시켜주는 일을 자꾸 해야 돼. 그게 필기하고 암기하고 복습하는 거예요. 필기해서 암기하고 복습을 해야지만 이게 날아가지 않아? 알았지, 수연아? 그런 걸 자꾸 해줘야 돼. 보통 과목별로 어떤 특정 과목은 잘하고 특정 과목은 잘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 너네가. 우리 수연이 같은 경우 영어를 잘하지. 영어는 그걸 잘해. 근데 수학은 그걸 잘 안 해. 안 해버릇하면 안 됩니다. 근데 그게 해버릇하면 된다, 얘들아. 그래서 자꾸 신경 써서 이걸 잘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돼, 얘들아. 그냥 수업 시간에 그냥 성실히 공부하는 것만으로 안 돼.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으면서 자꾸 필기하고 암기하고 복습하고 해야지 내 거로 남아요. 예. 자, 얘는요. 이렇게 될 경우 오늘 배운 거 있잖아. 얘가 배반 사건일 때는요. 얘가 없을 거 아니야. 그래서 교집합이. 그래서 요거는요. 사건 A, B가 배반 사건일 때 이렇게 되는 성질이 있어. 배반 사건일 때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걸 확률의 덧셈 정리라고 해요. 요거 두 개. 자, 그리고 두 번째 여사건의 확률.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1에서 A가 일어날 확률을 빼주면 되는 거지? 자, 요거에 해당하는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어디 있어? 자, 302번 문제. 자, 거기 302번을 보면은요. 302번 보니까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 0.7이에요. 사건 A, B의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2고요. 합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0.9래요. 그러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얼마일까? 얘는요, 이것보다 얘를 이쪽으로 넘겨서 얘랑 더한 게 얘네 둘의 합과 같다를 많이 씁니다. 합사건과 곱사건이 일어날 확률, 얘네들이 더한 거하고 얘네들이 더한 게 같아지는 성질이 있다고. 이거 둘이 더하면 0.11이잖아. 그래서 얘도 더한 게 1.1이잖아. 그래서 얘네들이 더한 것도 1.1이 돼야 돼. 그러려면 얘는 0.4인 거야. 이렇게 암기하는 게 훨씬 편해. 자, 근데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건 PB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얘는 1-PB 하면 되니까 0.6이라고 구하면 답이 되겠죠? 예, 그래요. 여기까지 마무리하는데 한 10분 정도 드리고요. 뒤쪽에 유형 4개까지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려보세요. 자, 그 뒤에 좀 전에 배운 그 덧셈 정리하고 여사건의 확률 문제 4개, 유형 4개 중에 하나씩만 풀어볼게요. 자, 308번. 얘는 덧셈 정리죠? 덧셈 정리입니다. 문제 한번 읽어보면 1부터 5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힌 5장의 카드가 들어있는 주머니 A, 1부터 7까지의 자연수가 들어있는 B 주머니가 있다. A, B의 상당씩 꺼내서 적힌 숫자의 합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래요. 자, 직감적으로 표를 만들어야겠구나 라고 생각하면 아주 좋겠습니다. A 주머니에는 1, 2, 3, 4, 5가 들었고요. B 주머니에는 1, 2, 3, 4, 5, 6, 7. 합해래. 그럼 합을 여기다 적어보면 2, 3, 4, 5, 6
3, 4, 5, 6, 7, 4, 5, 6, 7, 8, 5, 6, 7, 8, 9, 6, 7, 8, 9, 10, 7, 8, 9, 10, 11, 8, 9, 10, 11, 12. 근데 사건 A가 10 이상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사건 B는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죠. 사건 B를 5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라고 하죠.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확률이 10 이상이거나 5의 배수가 나올 확률을 구하라고 돼 있잖아. 그죠?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는 거야? PA 더하기 PB 마이너스 PA 곱이 해줘야 된다고. 자, 사건 A 10 이상은요 6개 아니니 전체 35분의 6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5의 배수는요 35분의 7이 되는 거네. 근데 이거 둘이 더하면 안 되겠지? 왜? 얘는 두 번 겹쳤잖아. 그래서 교집합 35분의 3을 빼줘서 35분의 얼마야? 10. 5로 약분해서 7분의 2가 답이 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덧셈 정리로 풀어주고요. 이런 문제를 이렇게 표로 해줘야지 빠뜨리지 않아요. 중복되거나. 그래서 표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추천합니다. 자, 그 다음은요. 배반 사건의 덧셈 정리예요. 313번 보면 소방관이 4명이 있습니다. 소방관 아저씨가 4명이 있어요. 경찰 아저씨는 6명이 있어요. 그런데 3명을 뽑아 직업이 같은 확률을 구하래요. 그럼 사건 A를 뭐라구나? 소방관 3명을 뽑는다. 사건 B는 경찰 3명을 뽑는 사건이 같은 직업을 3명 뽑는 사건이 되겠지. 그죠? 근데 여러분한테 A 또는 B를 구하라는 거니까 얘는 PA 더하기 PB만 하면 땡이죠. 왜냐면 얘네들은 배반 사건이잖아. 소방관 3명을 뽑는 거하고요 경찰 3명을 뽑는 건 배반 사건이지.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얘는 10명 중에 3명을 뽑는데 소방관 4명 중에서 3명 뽑기. 얘는 10명 중에 3명 뽑는데 경찰관 6명 중에 3명 뽑기.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범위가 이 앞쪽까지여도요. 이 확률 파트는 꼭 공부를 하시는 게 좋아요. 예. 학교 선생님들이 여러분들 출제할 때 이렇게 조합 같은 걸 편하게 쓸 수 있는지도 생각 안 하고 문제를 낸다고. 그래서 문제 안에 순열과 조합을 이용하는 문제들도 잘 나와요. 표를 이용하는 문제들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앞쪽에 우리 쌤 공부하다 보면 이거 거의 안 쓰게 되거든. 거의는 별로 안 쓰게 된다고. 그래서 이렇게 여기까지 공부를 해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네요. 자, 그 다음은요. 여사건의 확률 이용하기인데 사실 여사건의 확률을 이용하는 이 경우는요. 복잡한 사건. 여러분한테 주어진 사건이요. 복잡한 사건일 때 여사건의 확률을 구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게 복잡한 사건에 해당되냐면 적어도를 포함한 사건. 곱이 0인 사건. 곱이 짝수인 사건. 야, 둘이 곱해서 0이 되려면 적어도 하나가 0이면 돼. 둘이 곱해서 짝수가 되려면 적어도 하나가 짝수면 되거든.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모두 복잡한 사건이 돼요. 여러분한테 구하라는 게 복잡한 사건일 경우 1번 A의 여사건을 꼭 정의해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A의 여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구하고
세 번째, 원래 구하려던 확률은 1에서 위에서 구한 여사건의 확률을 빼서 이렇게 구하도록 되어 있는 문제 아주 잘 나오는 스타일이죠. 예, 이렇게 구해 주셔야겠네요. 자, 그래서 유형 14번에 나와 있는 318번 풀어보면 두 개의 불량품이 포함된 9개의 제품 중에서 제품이 9개가 아닌데 두 개가 불량품이고요. 정상품이 7개인 거야. 근데 여기서 두 개를 뽑는데 적어도 하나가 불량품이래. 적어도 하나가 불량품의 사건의 확률을 구하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의 여사건을 정리를 하자고. 모두 두 개 모두 정상품이 적어도 하나가 불량품의 여사건이 되는 거지. 그죠? 예. 그럼 두 번째, 그 확률을 구해. 9개 중에 2개를 뽑았는데 여기서 2개 뽑으면 되는 거잖아. 이렇게 구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요. 위에가 21, 얘는 36. 얼마?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7인 거지. 세 번째, 원래 구하려던 확률은 1에서 요 12분의 7을 빼서 12분의 5라고 구해주시면 되겠다. 예, 이렇게 이용해서 구하시라고. 자, 뒤로 넘겨주면요. 똑같은 문제입니다. 322번. 1, 2, 3, 4, 5에서 서로 다른 세 개를 사용하여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 때 450 이하의 확률을 구하래. 자, 1, 2, 3, 4, 5로 세 자리 숫자를 만드는 거야. 전체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되겠지. 그죠? 그런데 450 이하의 확률. 야, 여기 1, 2, 3, 4, 5가 있으니까 450 이하가 되는 경우가 많을 거라고. 그럼 A의 여사건은 450보다 크다일 사건이 되겠네요. 450보다 큰 경우는요. 맨 앞에 4 오고 두 번째 5가 오면 여기다는요. 얘네 중에 뭘 집어넣어도 450보다 크겠지?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3개. 그 다음에 맨 앞에가 5가 되면 여기에는요. 얘네 4개 중에 뭘 집어넣어도 450보다 크겠지? 그럼 얘는 몇 개야? 4P2 12개가 들어가겠다. 그죠? 그래서 여사건의 확률이 543 60분의 둘이 더해서 15 4분의 1이니까 마지막으로 PA는 1 빼기 4분의 1이 4분의 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다. 예. 네.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보시고 다음 주까지 잘 마무리해서 테스트 봐주시도록 하세요. 예. 자, 딱 풀어봅니다.